안녕하세요. 영화 만드는 남자입니다. 드디어 제가 2편을 녹화 중입니다. 네. 1편 작업 후에 이게 금방 되겠거니 했는데 편집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. 자막도 넣었다가 뺐다가 몇 번을 하고 이미지도 이것 찾아서 넣었다가 저것 찾아서 넣었다가 이게 제가 이 바탕화면을 이 배경으로 하고 찍고 있으니까 이 뭔가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은 심심해서 자막도 넣어보고 이미지도 넣어보고 막 이랬는데 역시나 심심하더라고요. 때가 되면 이제 제 얼굴도 보여드리면서 녹화도 하고 그럴 테지만 당분간은 그냥 목소리만 출연할 예정입니다. 암튼 지난 시간엔 간단한 제 소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, 이번 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전에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먼저 좀 알아보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걸 설명드리지 않고서는 제가 툴을 가지고 쿵딱쿵딱 하고 있으면 얘 혼자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겠죠. 그래서 영화 후반 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걸 먼저 알아보고, 그 중에 저는 어떤 부분들을 주로 할 건지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구글링을 해서 이미지를 하나 검색했습니다. 이 그림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3D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인데, 사실 이 그림은 애니메이션 제작 단계인 거죠. 그렇죠? 촬영 단계가 없죠. 촬영 단계가 없고 바로 애니메이틱 디자인을 거친 이후에 프로덕션 단계를, 이 부분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드는 과정인 거라, 실제로 이 그림은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그림이지만 보면은 웬만한 파트들이 다 나와 있죠.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화에서는 촬영이 이 프로덕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을 차지하죠.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이 단계를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,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델링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제 프로덕션에 해당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애니메틱이라고 하는 게 프리비즈 단계죠. 그래서 요즘에 이제 프리비즈가 아주 중요한 단계로 각광을 받고 있죠. 왜냐하면 프리비즈를 잘하면 잘할수록 비용 그리고 시간 모든 부분이 다 상당히 절감이 되는 거죠. 프리비즈 유명한 회사가 있죠. 서드플로어라고. 그 서드플로어 그 데모리를 한번 보시면은 되게 유명한 영화들이 다 이제 프리비즈를 거쳐서 실제 영화가 제작이 되는데, 보면은 프리비즈랑 거의 흡사하죠. 카메라 앵글이나 카메라 포컬 랭스 이런 부분까지 프리비즈에서 다 정해져서 최대한 헤매지 않고 단박에 촬영을 하기 위해 프리비즈가 비중이 더 이제 커지겠죠. 프리비즈 단계가.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컨셉 아트가 여기 해당을 하겠죠. 그리고 이제 에셋 단계도 이 디자인에 해당을 하겠죠. 보통 그 스튜디오에서도 영화를 처음 시작을 하면은 디자인 단계에서 컨셉 아트 그리고 에셋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. 디자인들이 다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거기 이제 모델링, 텍스처링 이런 부분까지 다 진행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 부분은 만약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를 쓸 건지, 그리고 프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를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이아웃해서 다 잡아주죠. 영화에서의 레이아웃 단계는 이제 플레이트를 찍어오면 플레이트를 카메라 트래킹을 해서 3D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그에 맞는 또 BMM, CMM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곳이 이제 레이아웃 단계가 되겠죠. 이 단계는 또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. 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BMM, CMM, 카메라 트래킹 이런 부분들이 다 레이아웃에 포함이 됩니다. R&D는 좀 너무 추상적이죠. 여기에서는 R&D가 FX R&D가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사실 룩뎁도 어떻게 보면 R&D에 해당이 되겠죠. 예. 그리고 이제 디자인한 것들에 의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, 텍스처링 그리고 리깅, 디자인에서 캐릭터들이 디자인이 됐다면 리깅 셋업까지 다 하는 거죠. 그래서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터들은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하겠죠. 애니메이터 분들이 영화 쪽에 오시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애니메이터는 캐릭터, 사람이나 동물, 크리처 이런 것들 애니메이터 하겠지 생각하지만, 영화 쪽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하시죠. 물건이 움직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FX 하기 전에 산이 무너지거나 이럴 때 이 모든 디브리나 큰 덩어리들을 다 FX로 하진 않거든요. 가장 중요한 히어로 디브리나 이런 것들은 다 애니메이터 분들이 다 키를 잡아주죠. 거기에 맞게 FX 작업을 진행하죠. 그런 것들도 다 애니메이터들이 진행을 하시고. 그리고 이제 이 FX 단계가 있죠.
불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FX죠. 만약에 FX가 이제 캐릭터, 애니메이션 된 캐릭터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 애니메이션 작업 이후에 진행이 될 테고, 그냥 FX, 온리 FX 작업이라면 카메라 레이아웃들이 다 된 이후에 그 캐시들을 가지고 FX 작업을 진행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 단계가 있는데, 라이팅 단계도 회사마다 약간씩 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.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파트에서 만들어진 모든 캐시를 라이팅으로 다 보내서 라이팅에 한꺼번에 다 렌더링을 하는 경우가 있고, 또 어떤 회사는 각 파트에서 자기들 독자적으로 렌더링을 해서 이 렌더 레이어들만 이 컴포지팅 쪽으로 넘겨주고, 그렇게 하지 않는 파트들만 캐시를 넘겨주면 이제 라이팅에서 라이팅을 한 다음에 컴포지팅으로 넘겨주고,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모든 캐시를 라이팅 쪽으로 넘겨서 렌더링을 하면 일단 뭐 통일성이 있겠죠. 라이팅 쪽에서 어떤 캐시들을 받아서 환경에 따라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좀 통일성이 있을 테고, 만약에 뭐 각 파트에서 렌더링을 해서 보내주는 경우라면 자신들만의 전문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.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인바이러먼트 쪽에 있거든요. 인바이러먼트 슈퍼바이저인데,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도 좀 여러 회사를 다녀봤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회사는 자신이 속한 인바이러먼트에서 직접 렌더링을 한다. 또 어떤 회사는 그냥 라이팅 쪽에 다 넘겨주고 라이팅 쪽에서 렌더링을 한다. 인바이러먼트에서 직접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인바이러먼트 파트 자체의 기술적인 면이 성장하는 거죠. 그렇지 않고 라이팅 쪽으로 그냥 캐시만 넘겨준다 그러면 인바이러먼트가 하는 일은 뭐 그냥 배치해서 스캐터링 해서 그 캐시들만 그냥 주고 나머지는 다 라이팅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,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친구는 더욱이 슈퍼바이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사실 정치적인 것도 약간 좀 개입을 해서 회사의 어떤 좀 높으신 분들이 어떤 파트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이게 약간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컴포지팅, 합성 단계가 있죠. 합성 단계는 여기서 넘어온 모든 2D 이미지를 가지고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곳인데, 네, 중요하죠. 마지막 그림을 만들어내는 파트이기 때문에. 그 다음으로 이제 2D VFX, 모션 그래픽, 그리고 컬러 코렉션을 거쳐서 파이널 아웃풋이 나오는 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. 각 파트별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애니메이틱 요즘 마야를 주로 쓰겠죠. 마야. 왜냐하면 모델링하고 리깅이 아직도 마야가 뭐 거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레이아웃 부분도 다 마야로 진행이 되겠죠. 텍스처링은 요즘 제가 뭐 이 부분을 자세히 몰라서 요즘 뭐 유명한 프로그램들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. 뭐 서브스탄스 페인터, 뭐 퀵셀도 텍스처링인가요? 아무튼 저는 이 리깅, 애니메이션 전 단계까지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. 애니메이션은 뭐 거의 대부분이 마야로 진행이 되고, 저는 주로 FX 후디니를 하기 때문에 후디니 관점에서 보면 후디니가 이 애니메이션 리깅 이쪽을 흡수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모델링 쪽도 마찬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이미 저변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바꾸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한데 후디니도 그래도 아직은 마야가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. FX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한 요즘 이제 3분의 2 이상이 다 후디니를 사용하고 있죠. 아직도 스캔라인은 맥스를 쓰고 있긴 한데 스캔라인도 후디니로 점차 이제 넘어가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. 내부적으로 뭐 인하우스 툴이 있기 때문에 맥스를 아직 주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후디니로는 사실 못할 게 없거든요.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FX 하는 회사들은 후디니로 넘어오지 않을 수가 없죠. 제가 NPC에 있었을 때에도 플루이드 FX를 그 마야로 해보려고 오토데스크하고 협업도 많이 했었거든요. 거의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. 당시에 뭐였죠? 바이프로스트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네요. 동기 중에 한 명이 거기 포함돼 가지고 계속 팔로우하고 그랬었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. 라이팅 파트를 보면 이제 주로 렌더러를 뭘 쓰냐, 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. 잘하는 사람들이야 뭐 렌더러 하나 익히면 다른 렌더러도 금방금방 배우고 그럴 텐데, 그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제 렌더러를 뭐 쓰냐, 그리고 이제 렌더러 이외에도 요즘은 라이팅 툴이 있죠. 카타나는 뭐 렌더러는 아니고 거기에 이제 렌더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최근에 친구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뭐 들었는데 게퍼라는 그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. 카타나를 개발하다가 나온 어떤 애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되게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게퍼. 네, 그리고 컴포지팅은 뭐 90% 이상 거의 대부분이 뉴크를 쓰겠죠.
프로덕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 중에 또 하나는, 자신이 만약에 이제 영화 후반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자신에게 맞는 분야가 뭔지를 먼저 좀 파악하는 게,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, 저는 밴쿠버 필름스쿨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 사실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몰랐어요. 전혀 몰랐어요. 그래서 제가 사실 뭘 하고 싶어 했고 뭘 할 수 있는지도 전혀 몰라. 단지 이제 밴쿠버 필름스쿨 들어가기 위해서 데모릴이 필요하다 그러길래 마야로 유튜브 영상을 막 보면서 대충 캐릭터랑 뭐 손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, 그거 만들어 가지고 데모릴을 보내고 그랬었죠. 들어가 봤더니 이제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. 밴쿠버 필름스쿨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, 애니메이션, 그리고 컴프, 이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, 제가 뭐 미술 공부한 것도 아닌데 모델링 할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또 제가 막 애니메이터처럼 막 뭔가 표정이 풍부하고 동작이 막 크고 막 이런 것도 아닌데 애니메이션 할 것도 아니고, 전 남는 게 이제 컴프밖에 없었죠. 당연히 이제 초반에는 나는 컴프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이제 막 컴프를 준비하다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난 거죠. FX 하시는 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 그 후디니를 처음 보게 된 거죠.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구나, 이게 내가 갈 길이구나, 그렇게 해서 이제 FX 길로 접어들게 된 건데, 자신이 뭔가 시작하기 전에 그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,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하시면 그 시간과 비용을 훨씬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. 파트들을 잘 보시고 자신이 재밌고 어떤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그런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쪽을 공부하시는 게 가장 이 영화 후반 작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고 업계에 빨리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진행할 단계는, 이렇게 지나가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탁 생각이 나면 바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잘 찍어가지고 저는 이 레이아웃 단계를 거칠 겁니다. 레이아웃 단계. 그래서 제가 주로 할 일은 뉴크에서 카메라 트래킹을 통해 3D 정보를 추출을 해내고, 그 다음에 바로 저는 FX로 넘어와야겠죠. 아주 뭐 필요한 경우에는 모델링을 할 경우도 있지만, 저는 FX 후디니에서 FX를 해서 렌더링도 제가 해야 되겠죠. 라이팅까지. 이 분야를 주로 제가 이 세 분야까지 다 해서 뉴크로 아주 간단한 컴프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겁니다. 네, 오늘은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,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몇 개 촬영해 놓은 게 있거든요. 그걸 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너무 질질 끌죠? 다음 시간부터는 빠르게 나가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